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고등수학 첫 시간입니다.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합의 뜻과 집합의 표현법, 그 다음 집합의 종류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등수학 2학기 과정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동안 1학기 과정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시험들을 잘 봤을지 좀 궁금하네요. 물론 잘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고등수학하의 첫 시간은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고등수학 하과정이 사실 많이 좀 압축이 되고 빠졌어. 그래서 이제 책들을 여러분이 사서 봐도 매우 얇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고등수학 하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일단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쵸? 첫 번째 이제 집합단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합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명제란 단원이 나올 거야. 명제란 단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 함수 단원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유리함수, 그렇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합성함수가 뭐냐, 역함수가 뭐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돼서, 크게 함수의 단원이 있고요. 네 번째는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 기본, 순열과 조합 기본까지. 자, 이렇게 구성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어. 고등수학 하단원이.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단원이 아니고 2019년 1학년은 지금 2학년보다 오히려 과정이 좀 쉬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쉬워졌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 중에 순열 조합 빼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2학년 올라가서 배우실 확률과 통계 단원에 가시면 중복 순열이라든가 중복 조합, 그쵸? 뭐 이항 정리 등등등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고2 과정으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지금 없어졌던 게 다시 들어온 거야. 작년 엉아 누나들은 여기에 안 배웠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재작년 애들. 작년 애들은 요거 배웠구나. 그쵸? 작년 애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고등수학 하 중에서 1단원인 집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실 집합은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중1 과정이었어요. 중1 과정.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뜻은요. 자, 대상이나 조건이 명확한 것들, 명확한 것, 명확이란 얘기는 분명해야 됩니다.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다. 그렇지.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집합, 여러분, 집합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군대 가면 집합 모여라. 자, 그런데 이 집합이 그냥 의미 없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나 조건이 분명해야 돼. 누구나 봐도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은 학생의 모임. 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머리가 큰 할까요? 머리가 큰 학생의 모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도 머리가 큰데요. 큰 학생이, 크다는 말은요,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큰이라는 얘기는 이게 명확할까요? 안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크다라는 것은요,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죠. 머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큰 사람이 있는데, 무지하게 머리가 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잖아. 뭐 그런. 따라서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얘를 집합으로 만들려면 머리 둘레가 뭐 90cm다. 말이 되나요 이게? 대두인가요? 90cm인 학생의 모임.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합시다. 그래도 집합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나 조건이 분명하잖아요. 수치적으로 분명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집합이.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뜻, 대상이나 조건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다. 자,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러면 집합에 대한 우리 문제를 살짝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걸 찾아라 그랬을 때, 자, 가봅니다. 작은 수들의 모임. 자,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봅니다.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날씬한 사람들의 모임. 날씬한 사람들의 모임.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가장 빨간 장미꽃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 할게요. 장미꽃들의 모임. 뭐 이런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보다 작은 자연수. 일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자연수의 모임. 자, 이 집합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 가장 키가 큰 학생. 자, 이 중에서, 학생의 모임. 자, 집합이 되고 안 되고를 나랑 같이 해볼게요. 자, 작은 수들의 모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형용사가 좀 들어가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작은 수가 도대체 얼마가 작은 수냐 이거야. 뭐 0.1이야? 아니죠. 0.01이야? 아니죠. 0.000000000. 자,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다음 날씬한, 그렇죠. 어떤 게 날씬한 거야? 아주 뚱뚱한 사람은 조금만, 그렇죠. 살이 안 찐 사람도 날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장 빨간 이거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이 색깔도요. 이 가장 빨가니까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럼 생맹도 있고요. 색깔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빨간 거를 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되는 거는요. 자, 근데 여기 봐. 가장 키가 큰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있잖아. 가장이라는 어떤 이렇게 수식어를 넣었을 때는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녀석은, 그쵸? 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가장 키가 큰 학생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건이 분명한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지만요. 기준이 명확하잖아. 1보다 작은 자연수가. 그래서 이거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공집합이라고 그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게 없는데 얘도 집합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집합인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식의 내용이죠. 예전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자, 집합의 뜻 아시겠죠? 다시 한번 뭐죠? 기준이나 조건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을 앞으로요. 기호로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A 이렇게 씁니다. A. 집합은 기호로 대문자로 한번 쓰겠습니다. 대문자. 그렇죠? 대문자로 썼을 때 자, 요렇게 했을 때 집합에 이제 집합은 앞으로 중괄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럼 중괄호를 치고 뭐 1, 2, 3, 6이다. 자, 요렇게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집합을 이루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을 이루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원소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요. 앞으로 기호를 쓰는데 원소는 소문자로 씁니다. 원소는 소문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계약수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유계약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약속하는 거야. 원소를 이렇게 쓰고요. 집합 기호를 대문자로 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기호가 도입이 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약자인데요. 원소라는 약자죠. 그러니까 기호를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지금부터. 집합을 잘하는 방법은 원소는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자, 그러니까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삼지창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원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야. 따라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데요. 그럼 원소를 뽑아놓고 여기 집합을 딱 쓰잖아?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2 이렇게, 그 다음 3 이렇게, 6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녀석이 있을 거야. 5는 여기 없지. 그러면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라는 표현 짝대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삼지창이라고 할게요. 삼지창.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이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요 기호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거꾸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A를 여기다 쓰고 E를 여기다 쓰잖아. 그러면 큰 쪽에다가 이렇게 포크를 찍듯이 삼지창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엘리먼트를 삼지창. 알겠죠? 1은 A의 삼지창이다. 1은 A의 원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는 A의 원소이다. 3은 A의 원소이다. 6은 A의 원소이다. 집합은 대문자를 쓴다. 원소는 소문자를 쓴다. 되시겠죠? 안 된다 할 때는 짝대기를 큰다. 그러니까 뭐 10은 A 집합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지창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소가 나오고 여기에 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기호는 삼지창으로 큰 쪽으로 집합이 더 큰 거니까 큰 쪽으로 삼지창을 벌려주시면 되겠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가 나오면 삼지창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좀 이따 배우지만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할 때는 이지창, 컨체인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엘리먼트의 약자고요. 이거는 컨테인의 약자라는 거. 포함한다 약자라는 거. 영어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왜? 이제 집합은 기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기호 이해가 중요하다. 아까 집합의 뜻 뭐 이런 거는요. 금방 여러분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첫 시간이라 좀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집합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종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유한 집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이란 말은 많이 들었죠? 두 번째 무한 집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한 집합. 세 번째 공집합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유한 집합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거 있죠? 1, 2, 3, 6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계 4개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는 얼마 3, 6, 9 이렇게 좀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얘는 뭐니? 3의 배수죠. 3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조건이 확실하니까 집합 맞죠? 근데 얘를 끝을 찾을 수가 없잖아.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거,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거죠. 뭐 짝수라던가 홀수라던가 3의 배수라던가 이런 얘기. 얘를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공집합이죠. 자, 공집합이라는 용어는요 중요하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조건제시법이라는 거 알려드릴 텐데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것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단 말이야. 이건 0개입니다. 0개. 원소의 개수가 0개지. 그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 도입합니다. 기호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합니다. 기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공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0개잖아. 따라서 공집합도 그렇죠. 유한집합 취급을 한다라는 거. 공집합도 유한집합 취급을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공집합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데요. 원소가 기호 알아두시고요. 기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다음 중 유한집합을 찾아라 또는 공집합은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집합입니다. 여러분이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같이 자, 정리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무슨 말이야? 그럼 A라는 집합이 아까 했죠. 1, 2, 3, 6 갖고 할게요. 나열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똑같은 거를 조건제시법을 할 때 집합기호 중괄호 쓴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입니다. x바 x는 한국말로 갈기시는 거야. 6의 약수. 자, 근데 조심할 일. 여기 표현, 요게 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x가. 그럼 x가 원소니까 그 원소의 성질을 한국어로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요 바라는 거 좀 적어주셔야 돼. 조건지시법 할 때. 예,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림인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어.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드는 그림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림은 타원이나 원, 직사각형 정도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편한 걸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 2, 3, 6, 1, 2, 3, 6.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릴 때 웬만하면 선생님이 알려드리면 주의점은 기호를 쓰고 이렇게 목걸이 걸듯이 그려주시는 게 좋아. 목걸이 걸듯이. 그리고 여기다 그냥 나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꼭 작은 순서로 써야 되나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2, 3, 6, 1 써도요, 이 중괄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바로 중괄호는 집합이고,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소라고 했습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연습을 해볼 테니까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다음 선생님 원소 나열법으로 B라고 할게. 뭐로 할까? 2, 4, 6, 8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나열법이야? 그렇지, 원소를 나열한 거니까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원소 나열법. 자, 이 친구를 첫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세요. 조건제시법. 그다음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니다. 좀 지저분한데. 자, 선생님 이렇게 집합을 썼습니다. 가로가 있으니까, 중가로가 있으니까 집합이 된 거고, 이미 이제 앞으로 가로가 있으면 집합이 된 거야. 아시겠죠?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해보실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고 여러분 두 개를 해보자 이거지. 자, 어떻게 다 했다고요? 그렇죠. 자, B는 아까 조건제시법은 X바 X 써주시고, 자, 요건 이제 원소 표현이니까 요건 원소 표현인데 얘를 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B는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 X는 네가 보고 느낀 점 하시면 돼요. 10보다 뭐 그렇지, 작은, 그렇지, 짝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또 뭐 10 미만의 짝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를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원소 나열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원을 그려서 할 것 같으면 2, 4, 6, 8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직사각형이 좋다 그럼 직사각형에 2, 4, 6, 8 뭐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되셨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합 첫 시간입니다. 집합의 정의와 집합을 이루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기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A는 1, 2, 3이다 그랬을 때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이 녀석들을 다 원소라고 하고요. 그럼 원소 3개고요. 원소를 여기 쓰고 집합 썼을 때, 그렇죠, 이렇게 삼지창을 쓴다라는 거. 삼지창을 써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호로.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짝대기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면은 한국말로 이는 집합 A. 왜 집합 대문자를 쓰기로 했잖아. A의, 그렇죠, 원소이다. 이런 긴 한국말을 이렇게 기호로 썼다라는 거. 그 이유는, 기호를 쓴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만 알아보면 안 되잖아. 그쵸? 전 세계가 알아봐야 되니까 약속을 한 거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은 정의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은 믿고 따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집합 첫 시간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집합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그렇죠, 부분 집합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합 첫 시간 및 오리엔테이션 수고 많으셨고,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